자, 이 녹음 파일 녹취록은 녹취록이 그 지금 공수처에 지금 이제 고발한 사건 있잖아요. 박대령 네, 쪽에서 네, 그 국방부 네, 법무관리관하고 네, 국방부 검찰단장. 네, 그래서 그 수사가 이제 진행 중인데 거기에 증거 자료로 제출이 됐다는 거죠? 네. 지금 저희가 제출한 것으로 저희 파악하고 있고요. 예. 공수처도 이제 수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부분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대단한 용기를 내신 분 같아요. 이게 사실 지금 이렇게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박대령이 처음 소신껏 행동한 거와는 또 다르게 지금은 진짜 뭐 까딱 잘못하면 현역들은 뭐 그냥 가는 거잖아요. 잘못하면 지금 분위기로는. 뭐 오늘 이제 그 어제부터 조금 일부 보도되고 오늘도 얘기되고 있지만 별건 수사에 예,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 박대령에 대해서 별건 수사를 하는 뉘앙스를 풍기는 얘기를 4차 소환 조사 때 이 김병민 변호사님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정훈 단장이 수사를 쭉 한 것들에 대해서 잘못 수사한 거 있는지 없는지를 다 털고 있다고 그동안에 하더라고요. 했던 다른 수사들.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탈탈 털기를 해서 다른 여죄가 있는지를 다른 죄가 있는지 별건 수사를 지금 진행한다는 얘기인데 오늘 국방부 어제 계속 얘기하는 건 그런 거 없다.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정민 변호사님 뭐 사실 무근인 걸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게요. 예. 예, 어쨌든 뭐 사실이라면 정말 군이 점점 국민의 신뢰를 잃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냐, 예? 얻는 길로 가야 되는데 반대의 길로 자꾸만 치닫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일단 녹음 파일을 한번 뭐 분량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들어보고 부분적으로 그 내용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녹음 파일 준비해 주세요. 필성 중령입니다. 네, 사령관님. 아침에 네, 너네 저기 수사단장 그만둔 걸 누구 알고 있어? 수사단장 그만둔 거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니네. 네. 저희 일단 수사단 인원들은 다, 중수대하고 여기 담본부 인원들은 다 알고 있고, 어. 네, 그 다음에 일부 이제 일광수대 인원들도 알고 있고, 이광수대만 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좀 회의해서 네, 일체 말 안 나오게. 네, 그게 오히려 더 저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네, 그래서 일단 국방부에서도 다 지금 이건 어차피 나중에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니까. 네, 네, 어? 네, 그다음에 저것도 뭐 인사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어? 네, 네, 일단은 뭐 일단은 그래도 좀 저걸 해 이제 밖으로 말 안 나오게. 어? 네, 알겠습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다 이거. 나도 네, 한 3시간 반, 4시간 정도 가까이 조사받고 왔는데, 네,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되고 나면 나중에 정훈이하고, 나하고는 이제 정훈이하고 통화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네, 뭐 또 수사관들이 또 뭐 이렇게 해서 또 저거 그런 일이 없더라고. 어차피 우리는 저 진실되게 했기 때문에 네, 잘못된 건 없어. 정훈이가 네, 답답해서 그랬겠지. 네, 그럼 정훈이가 또 저쪽이 뭐야? 국방부 뭐 법무관리관하고 얘네들 통화한 거 다 뭐 있을 거 아니야. 기록들 있지. 네, 맞습니다. 기록도 있고, 그래서, 그 통화할 때, 어, 저하고 이렇게 지도관하고 다 회의하던 중간에 법무관리관이 막 전화 오고 이래가지고, 어. 그때 옆에서 또 다 들었습니다. 다 듣고 할 때도 이게 너무 이렇게 외압이고, 위법한 지시를 하고 있다라고 다들 이렇게 느끼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네가 해다가 안 되면 나중에 네, 내 지시사항을 위반한 거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야, 또. 네, 네, 그지? 네, 근데 거기엔 또 원인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저희는 그거는 뭐 어차피 조사를 나올 거니까. 네, 근데 일단은 그래서 수사관들한테 딴 얘기는 하지 말고 네, 내가 봤을 때는 진정으로 뭐 원칙과 공정하고 원칙대로 이렇게 다 했으니까 네, 기다려보자 그래, 이래 말 그대로. 그래 되잖아. 네, 어?
일단 내일 아침에 회의 소집해가지고 그렇게 일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소장한테도 좀 얘기를 해주고, 그치? 네. 어차피 이제 우리가 넘어갔으니까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경찰에 조사할 거 아니가, 걔네들이. 경찰에 알고 지금 들어보니까 응. 경찰에 넘긴 기록도 국방부에서 뭐 이렇게 받아가겠다고 그런 식으로 또 무리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 그건 우리가 관여할 거 아니잖아. 네, 맞습니다. 응? 네, 그건 우리 관여할 것도 아니고, 이제는 우린 네, 저거 했으니까 우리 손 다 떠난 거고, 네, 그지? 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최악의 저거로, 아니, 최저거로 해서 우리들 저걸 못할 것 같으면 조사본부에서 해달라는데 그걸 안 했던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아, 그래? 거기는 국방부 저 받아가려는데? 네, 검찰단에서 경북경찰청으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뭐라고? 연락이 와서 이 사건 기록을 정식 접수 안 한 걸로 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연락이 와서 그 경찰 쪽에서 또 일광수대 쪽으로 연락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응. 라는 이야기도 이렇게 하고 있어서 우리는 거기 관여하지 마. 네, 그 관여할 필요가 없잖아. 네, 맞습니다. 이제는. 국방부에서 만약에 그 기록을 가져가는 순간 아마 자기들 다 발목 잡을 겁니다, 이게. 아, 그뭐 어떻게든 간에 이제는 네, 우리는 지금까지 뭐 거짓 없이 했으니까 됐어. 네, 벌어진 건 벌어진 거고 뭐 어떻게 보면은 무거운 짐 가지고 가지. 네, 그러자. 내일 애들이나 좀 저거 그래도 너무 저거 하지 않을게. 네. 그러자. 응. 알겠습니다. 필성. 네, 두 사람 대화를 들어보면 일부 상황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잘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자기네끼리 지금 이제 일이 터졌으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대응책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또 그다음에 뭐 입단속 시키고 이런 부분들인데 제일 처음에 일단 보면 그 사령관 얘기가 보면 취지가 그 뭔가 좀 입단속을 좀 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단장이 이제 보직해임 됐다는 걸 좀 예. 알리지 말라는 식의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아는지를 확인하는 것 같고 내일 회의 때 이제 다른 얘기 안 나오도록 하라라는 얘기는 이제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제가 봤을 때. 이 건으로 너무 그럼 좀 동요하지 말고 뭐 동료의 문제는 그 해병대 사령부는 그렇게 얘기해요. 수사단을 다독이기 위해서 예, 뭐 그런 그렇게 취지로 그랬다 그러죠. 했다라고 하는데 예. 그런 건 저는 아닌 것 같고. 그건 아니고 예. 괜히 이제 뭐 이래저래 말 나올까봐. 뭐 그렇기도 하고요. 예. 이제 본인도 원치 않게 수사를 받았잖아요. 뭐 3시간 반, 4시간 동안 이제 그 국방부 검찰 단장이 직접 원스타인 김동혁 준장이 직접 가서 수사를 했으니까 사실은 이게 초유의 사태 아닙니까? 그 당사자도 지금 바싹 지금 사실은 긴장한 상태일 거 아니에요. 긴장한 상태죠. 예. 그리고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예. 입단속하라라는 거죠. 네. 그냥 조심하자. 네. 조직 차원에서. 네. 자, 그리고 보면 또 이제 박대령에 대해서 상당히 그 이제 우호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 뭐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직해임이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인사소송까지도 언급을 하고 네. 이런 걸 보면 이때 통화할 때까지만 해도 사령관은 비교적 박대령에 대해서는 우호적이고 그다음에 박대령이 한 어떤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전혀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보직해임도요. 예. 그날 아침에 보직해임을 얘기를 했다가 오후에 예. 다시 번복했다가 예. 다시 국방부에 보직해임하라 그래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사항이 지금 박대령이 잘못한 게 없다는 것을 또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보직해임에 대한 절차를 대령급인데 국방부가 관여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도 웃기거든요. 사령부에서 보직해임을 해도 이제 보직해임 심사위원회를 여는 건데 네. 사후에 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석연치 않은 지점이다. 외압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대령에 대해서 정훈이 뭐 이렇게 아주 친근하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걸 봐선 두 사람이 평소 그 박대령 본인도 그 사령관에 대한 신뢰가 꽤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기본적으로요. 네.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해병대 내에서는 신뢰 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신뢰가. 역대 사령관들도 사실은 박정훈 대령이 이러한 보직해임이나 항명죄로 수사받고 있고 구속영장 청구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고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군 생활을 그렇게 엉망으로 하지 않았고 굉장히 성실하게 했고 본인이 맡은 보직인 그 수사단장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그 전에 있었던 그 헌병대장이나 이런 보직들을 충실하게 잘 수행해 왔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받는 참모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역대 사령관들한테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위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는 분위기가 전직 사령관들을 중심으로 팽배하게 여론이 형성되어 있고 그것이 김계한 사령관에게 굉장히 압박을 주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역대 사령관님들 중에서는 김계한 사령관에게 너가 전역지원서를 내는 한이 있어도 정훈이를 보호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수근이 사건에 대해서 공명정대하게 네가 막았어야지. 이 일을 왜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놔서 해병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놨느냐라는 혼란을 했다는 얘기도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아마 이제 좀 작동을 해서 방송 출연한 것 등을 가지고 그 징계위원회 개최했잖아요. 이례적으로 견책이 나왔지 않았나 그런 압박들이 있어서 이게 육군이나 다른 데서 있었으면 그게 TV에 나와서 이렇게 언론 인터뷰하고 했으면요 해임 파면입니다. 네. 그러게 사실 저도 그게 제가 TV 나온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해임 파면이 정당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군 구조상 육사들이 다 잡고 있는 공간에서는 육군이었으면 이제 사실상 위에 눈치 보고 빨리 다 정리했을 텐데 해병대니까 저는 견책이라는 경징계가 전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해병대 내에서도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죄로 몰아간 것, 최수근 상병에 대해서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고 하는 것, 임성근 사단장을 보호하려는 것에 대한 불만이 그런 식으로 이제 표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